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부터는 QR코드, 역학적 에너지, 이제 물리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물리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볼륨이 이번에 굉장히 작아지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선생님이 뭐 실마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그만큼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QR코드 영상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QR코드 영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리 섹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이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요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문제를 몇 문제에 추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방법을 너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얘네들이 출연했을 때 자신감 있게 문제 푸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우선은 너희들이 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값은 서로 같다라는 개념.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부분은 또 오늘 왜 이러니? 출제자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응? 비율로 들어가는 부분은 몇 대 몇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묻고자 하는 건데 혓바닥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치? 비율은 몇 대 몇인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건데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의 그 강박이 있는 것 같아. 공식에다 넣어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를 혹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야지 라고 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은데 비율로 들어가는 부분은 비교만 가능하면 돼요. 누가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한 부분.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설명을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만큼이 다 뭘로 전환된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기 때문에 서로 값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 공이 자유낙하를 하면서 20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지금 위치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감소했대. 낙하하면서 20줄이 감소했대. 그럼 이 20줄 어디로 간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된 거야.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량은 얼마야? 그것도 20줄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1kg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10m 높이에 지금 처음 출발을 하게 됐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A점을 한번 딱 찍고 B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문제상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크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이 질문이 나오면 항상 학생들이 가뭄에 콩 나듯이 수업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속력이 안 나왔는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수업을 안 들었구나.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우선은 운동 에너지 반드시 속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처음에 10m에서 시작을 했는데 B지점에서 4m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몇 미터 떨어졌다는 얘기야. 6m가 낙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6m 내려온 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줄어드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다 전환됐겠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죠.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를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감소한 누구를 계산하면 된다.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 된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예요. 9.8mH. 9.8mH 여기다 9.8 다시 한번 넣어주고 질량이 1kg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줄어드는 높이의 값이 지금 얼마냐면 6m예요. 되니?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9.8에다가 6m를 곱해. 그치? 68에 48, 69, 54, 58. 58.8줄 나오네요. 그쵸? 58.8줄. 이만큼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이래. 그치? 그러면 이게 곧 뭐가 되더라? 증가한 운동의 에너지랑 양이 같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꼭 속력이 있어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비율이죠. 비율.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문제상에서 제시문으로 얘기를 해줄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질량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노트상에다가 여기다 B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 같은 공이에요. 옆에다가 이거를 하나 써줄까? 조건이에요. 같은 공. 그렇죠. 그럼 질량이 같을 거야. 뭐 질량이 같은 건 뭐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얼마냐 이거지. 그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비율을 물어봤잖아. 어차피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같은 공이니까. 질량이. 그치? 같은 애들은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져요. 비율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여기 보면은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애들이 맹추같이 물어보지. 선생님 속력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다고. 되니? 자, 그러면 B 지점이면 여기죠. H2 자리로 들어가는 부분의 현재 높이,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2m예요. 그럼 여기다 2m를 집어넣어요. 그치? 그럼 감소한 양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만큼 감소했잖아. 전체 10m에서 2m를 지금 어떻게 한 값? 뺀 값. 그럼 8m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는 전체 10m에서 얼마예요? 2m를 뺀 거죠? 그쵸? 그럼 얼마 나와? 8m 나오지. 2m에 8m 나오지. 약분할 수 있지. 2일은이 2, 4, 8.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역학적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희들 교과서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지금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할 거야.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전기 에너지 공부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배우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치?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교과서 상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웃긴 거거든. 역학적 에너지 찔끔 배우고 전기 에너지 찔끔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조금 이해하려 했는데 갑자기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온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교과서 상에서는 이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우선은 1순위야. 되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반드시 지필고사에 출제가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제 출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전환되는 거에 대한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 문제하고 관련된 약간의 그 응용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그치?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욕구가 샘솟을 때가 있어. 뭔 말인지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교과서상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주시지. 그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숙제로 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프린트물로 나오면 100% 시험 문제로 출제하겠다는 의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수업 좀 이렇게 성실하게 들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돼. 그치? 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졸고 있으면 안 돼. 딴짓하거나 딴 거 하거나. 그치? 그래서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듣고 어떤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프린트 나눠주시면 거기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리고 이거 계속 체크하다 보면 나중에 감이 와. 선생님, 뭐 이렇게 한 번 설명해줘도 될 것 같은데 왜 2번, 3번 설명하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오버하시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약간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그걸 이렇게 핏대 세워가면서까지 설명을 해주시겠어? 특히나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 2-3번 설명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흥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큼은 더더욱 열심히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따로 영상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린 게 올리드 교재에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설명이. 근데 뒤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부분 고난도 문제에 얘네들이 몇몇 가뭄에 콩 나듯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 여하튼 뭐 몇 문제 안 되기는 하지만 우선 안 풀리면 기분이 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푸는 방식을 선생님이 싹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 QR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속력이 없어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꼭 좀 해놓자.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내신 특강에서 나머지 이제 전기 에너지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 또 같이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